이제 우원식 사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우원식 사태라고 그러니까 왜 사태냐 그러는데 왜 사태인지를 여러분들이 나는 우원식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원식도 자기가 굉장히 성실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해온 사람이에요. 우원식 탈당 행렬에 윤 정권과 싸워달라는 당신 받들 것이다. 우원식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원식은 당원들이 반발하죠.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받들어 개혁국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은 또 민주당원 줄탈당에 당원 열망 잘 알아. 단호히 맞설 것이다. 우원식이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은 당심과 민심 품어 안을 것이다. 탈당 행렬에도 꿈쩍 않는 우원식. 그 우원식 탈당 행렬에 윤 정권과 싸워달라는 당심 받들 것이다. 우원식이 그걸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원식은 몰라. 이게 뭐가 문제 포인트인지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우원식은 아직도. 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뭐가 문제인지 왜 당원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우원식은. 이 386 세대. 지금 586이라고 하는 놈들. 아이고, 참. 민평년. 구노무현계. 친문 세력. 이게 다 같은 놈들이거든. 그 놈들이 우원식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은 아예 선거 캠프를 차려놓고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들을 파고드는 거야. 그 386 세대.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죠. 파고들어서 표를 얻은 거야. 그래서 당선된 거지. 그거 뭐야? 당심과 민심을 배신한 거죠. 우원식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적 신뢰 자산을 완전히 날려먹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특히 을지로위원회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원식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잘한 거 다 문제가 없도록 사건이 터지면 찾아가서 현장에서 현장이 답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해왔던 이 아주 그 일꾼이죠. 정말. 모슴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57년생이더구만.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원식을 큰 틀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피를 빨린 거거든. 그러니까 피 빨 때 어떻게 하겠어? 빨대가 있으니까 빨아먹을 거 아니야? 누가 빨겠어? 초기득권층에서 그거 빨아가는 거거든, 다. 그럼 빨대를 치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흡혈귀들의 심장을 찢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 어디가 근본 원인인지 몰라. 보고서를 보면 알아, 보고서. 내가 보고서 보고, 우원식은 이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에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겠구나. 그럼 그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해야지. 자기가 뭘 지금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국민의 뜻과 달리, 당원들의 뜻과 달리 뭘 했다는 거야, 지금. 선거운동을 해서 자기 표를 모았다는 거야. 선거운동에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아유, 나 우원식, 이 사람 정말 이렇게 맹청하기는 내 진짜. 이렇게 한번 자기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이 우원식 사태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평생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쌓아왔던 신뢰를 완전히 다 붕괴시킨 거예요. 이제 어떤 거를 해도 이것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원식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민주당원들이 싹 알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불의, 작은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정작 큰 사건 속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그 표를 국회의원들 꼬셔가지고 표를 긁어 먹어서 이게 되면 이게 그냥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했으면 우원식이 이 짓을 했겠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한 거야. 왜 판단을 못 할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러려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한 거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우원식이. 그러니까 뭐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특히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386 세대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까지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몰라. 모르니까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해서 나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어.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하는 거야.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표를 모아서 당선되면 되는 게 아니야. 우원식이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다 들어야 돼. 난 지금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 이런 거 그게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래서 조국을 내가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한다기보다 내가 불쌍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불쌍하다 그러니까 예전 댓글에서 어떤 분이 불쌍하게 뭐가 불쌍하냐고 그 자산이 얼만데. 아니, 맞는 말이야. 그분 댓글 다신 것도 나는 아주 100% 공감합니다. 아니 120% 공감해요. 불쌍하지 않아. 자기 한 행동에 따르면. 나도 그건 알아. 그렇지만 그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죠. 나도 자식을 둘 기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근데 나는 뭐 그런 우리 애들한테 그런 뭐 이렇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뭘 받아와라 뭐 아이들 공부하는데 챙겨나거나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절대 그런 거 챙겨라는 사람이 아니거든. 각자 알아서 한다. 이런 원칙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어려서부터 뭐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 했고 해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뭐 부모 찬스 써가지고 뭐 이거 해줘라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뭐 이거 소개해주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치사하게 그런 걸 합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애들이 그런 거를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다 지가 알아서 한 것은 아마 독일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2000년대 한 20, 30년을 이 정치판에 굴러먹었던 이 노털들, 다선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글러먹었다는 거야. 친문 세력이지 그게. 386, 그 다음에 지금 586이라고 하는 걔네들, 그 다음에 민평년 애들, 그 다음에 친문 세력. 이게 다 같은 그룹에 껴 있는 거야, 다. 걔네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온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오늘 대전환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민석도 그랬어요. 김민석 알죠? 김민석은 2002년 노무현 때 노무현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단일화해서 정몽준하고 단일화 하는데 김민석이 정몽준 캠프로 들어갔어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정몽준을 꼬셔가지고 단일화를 됐어요. 그런데 선거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를 파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를 대고 파기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민주 시민들이 오히려 결집했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됩니다. 이회창을 누르고. 김민석이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둘째치고 김민석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김민석은 근 20년 가까이 정치 낭인이 돼서 국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2020년, 2002년에서 2020년 시 21대 총선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18년이죠. 18년 정치 낭인으로 완전히 쫄쫄이 굶으면서 와싱 상담해야 했습니다. 왜? 당원들이 어떻게 정몽준한테 가냐. 민심을 버리고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 그렇게 자기 책에다 쓰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정몽준 캠프로 갔을 때 충격적이었다. 그 일을 하는 걸 한다고. 그래서 자기 충정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그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이 고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민심이 뭔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조국을 비판했지만 그래서 설레발 까는 거 저건 다 구라다. 내가 이렇게 계속 선거 전서부터 얘기했고 선거 이후에도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이미 국민이 선택했거든. 12명을. 12명을 선택한 이상 국민이 옳은 거예요. 그 설레발에 잘못 넘어갔든 언제든 간에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것도 그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당 386이든 586이든 그놈들이 다 우원식을 찍었다고 쳐. 지금 선거에 하기로 그렇게 약속한 거로 해서 지가 무슨 선거 캠프를 차려가지고 전 난리를 지겼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원식은 끝나서 상태가 이렇게 됐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놈이. 뭐가 잘못됐는지. 민심을 배반했다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당심을 배반했다는 게. 우원식 이 녀석은 그걸로 하나 못 알아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안 되는 짓을. 그래서 민주당 역사에서 최초로 일주일에 작게는 6%, 일주일 만에 많게는 9%가 추락했어. 지지율이 그렇게 추락하는 게 일주일 만에. 우원식 사태를 정가에서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쇼츠가 스픽스에서 나오는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남자 패널인지 사회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방심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조직적으로 모았을 때 이거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 본인이 당대표의 바람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586으로 이름 지어진 기득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표작업을 했다. 그래서 친문 과거에 친이해찬 그리고 민평년 그리고 586까지 똘똘 뭉쳐서 자 이름 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뒷걸음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러나 이번에 공천에서는 어쨌든 살아남고 국회 입성을 다시 하게 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저는 추미애 후보를 짓밟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추미애를 짓밟았다기보다는 당심과 민심을 짓밟은 거예요. 이거는 선거운동에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럼 당심에 따라 선출하면 돼. 민심에 따라 선출하면 돼. 근데 지가 선거운동 했잖아. 그걸 누가 도와준 거야? 우상호 같은 놈이 도와준 거야, 우상호. 우상호는 진짜 이 녀석은 이한열 사진, 이한열 붙들고 있던 그 사진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진 팔아먹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된 놈이란 말이야. 그렇게 답답한 놈이란 말이야. 이 친문 세력이 이놈들이 다 그래 지금. 얘네들을 쓸어버려야 돼. 그러지 않고는 민주당이 정상화될 수 없어. 정직이 가장 오래 간다님. 어떨 때는 법대로, 어떨 때는 관례대로, 이번에는 본인들 마음대로 수시로 바뀌는 우원식과 그를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그냥 철학이 없는 건 아닌지 직무랑 상관없이
국회의원 권한대로 뽑았다고 하는 건 그냥 윤석열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맞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우원식에 대해서, 우원식이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그 이 후속 사태를 정리해 가는 걸 보면 너무나 멍청한 사람이야. 이 레떼루가 평생 갑니다. 정치권에 남아있는 한. 우원식.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국회의장은 잘할 수도 있어. 추미애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어. 이따위 정신 가지고 지금까지 정신했던 거야. 그 친문 세력들이 다. 걔네들 규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 이재명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진짜 나 같으면 이거 말을 못해.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이재명 당원 동지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40분 정도 말했는데 이재명이 길게 말했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재명도 딜레마에 빠졌지. 이걸 잘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 저걸 잘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아니 트릴레마다. 트릴레마는 뭐야. 당심이 옳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원식이 옳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누가 그래. 민심이 옳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트릴레마에 빠진 거야. 그러니 34분인가 35분을 말했다는데 그 말에 2분만 내가 그냥 앞부분만 잘랐어요. 한번 봅시다. 이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물론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중대한 고비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아주 긴 시간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한 주제는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했고, 여러 가지 사정 상황으로 당황했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은 대체 뭘까? 그냥 표면에 드러난 그냥 갈등일까? 아니면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 이제 그 원인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제 정리된,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생각은 아까 김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저는 그거보다는 더 격렬한 변화,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서 금속기 시대로, 금속 시대로, 청동 시대로, 거의 이런 변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격렬하고 너무 근본적이고 너무 깊어서 너무 깊은 곳에서 뭐랄까 튀어나온 그런 것들이어서 저게 뭔가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결과로는 거대한, 지금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마치 태풍의 눈 같은 회오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하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네. 저는 이거를 한 2번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30 몇 분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돌려가면서 2번 들었는데, 그 전체를 다 듣고 제 소감을 얘기하면 김민석이가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구석기 시대에서 지금 신석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체된 정신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의원들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원들의 의사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의장 선거할 때는 당원 의사가 10%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김민석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큰 틀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김민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22년 전에 노무현 당시 2002년 그 당시에 김민석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당원 의사 10% 반영하겠다. 아니 왜 10%를 반영하지? 5% 반영하면 안 되나? 아니 20% 반영하면 안 돼? 10%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럼 김문석이는 그때 요거를 요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즉시 그 반창고를 붙여서 임기 응변으로 반짝반짝하는 머리로 그걸 하는 거야. 그 반짝반짝하는 머리가 머리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멀리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정치는 특히 멀리 봐야 돼요. 4년, 5년짜리라 생각하면 안 되고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뭔가를 해야 돼요. 최소한도. 10%를 반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근데 문재인과 똑같은 생각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정시 비율을 10% 올릴까? 내릴까? 수시 비율이 정시가 올라가면 수시가 내려가잖아?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그때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바뀌었다.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가 됐다. 혼자 생각해 봤다는 거야.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지. 이걸 상상을 못 했던 거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봐서 여러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기회를 얻은 거죠. 이재명의 특기는 위기를 항상 기회로 만드는 데 있잖아. 기회로 만든다는 건 뭐야? 당원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구조화 시스템을 개혁하겠다.